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른손 법칙 우리가 두 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까봐 어떤 상황에서 이것들을 사용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사용하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좀 덜 헷갈리실 것 같아서 오른손 법칙만 따로 떼었습니다. 오른손 법칙 우리 두 가지 상황에서 배웠는데요. 케이스 1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 얘가 지금 사실은 전류만 흐르면 전자석이 된다고 했죠. 그죠? 전기가 뜰 때 자석이 돼서 전자석이죠. 되게 유용해요. 일반적으로 자석 같은 경우는 뭐 좋긴 한데 얘는 자성이 없어지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클립 같은 거 붙여서 다 쓰는 건 좋은데 뗄 때는 되게 힘들어요. 하나씩 다 떼어야 돼요.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얘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코일은 전기가 있을 때만 자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성을 없애고 싶을 때는 전기 딱 끊어주면 그다음부터는 자석이 아니에요. 다 떨어지죠. 깔끔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전자석이라고 하는 게 유용하게 우리가 스피커를 만드는 뭘 만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전자석이 나름 자석이니까 그때 이렇게 생긴 아무 특징 없는 얘에서도 나름 N극과 S극이 있을 것이고 그 방향을 알아야 내가 뭔가를 설계하고 만들 때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자기장의 방향을 이 전자석의 자기장의 방향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오른손 법칙이에요. 여기서 쓰는 오른손 법칙. 어떻게 쓰느냐? 전류의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찾으셔야 되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플러스 극이 여기죠. 마이너스 극.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전류. 그 다음에 이제 코일을 통과할 때 뒤로 이렇게 넘어왔다가 앞으로 이렇게 왔죠. 뒤로 넘어왔다가 앞으로 이렇게 왔네요. 뒤로 넘어갔다가 앞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제 전류의 방향이에요. 전류만 하면 이것은 이제 나름 이제 자석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 자기장의 방향은 어떤 것이냐? 그때 이제 오른손 법칙을 사용하죠.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입니다. 오른손만 딱 사용했을 때 이 네 개의 손가락이 여기에 흐르고 있는 전류의 방향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죠. 코일에서. 지금 현재 코일에서 요 모양으로 지금 전류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그때 이제 자동적으로 생기는 요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이 방향이 바로 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요.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 오른손 법칙을 활용하면. 자, 그럼 얘는 이제 뭐예요? 자석이랑 똑같은 거예요. 전기가 통할 때는. 그죠? 어떤 자석이냐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맞아요? 그쵸? 자석에서 자기장 방향 어떻게 해요? N극에서 S극으로 가지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자석과 이 전자석은 같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도 한번 봅시다. 방향을 바꿨어요. 여기가 플러스극, 여기가 마이너스극이에요.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올 것이고 앞으로 내려왔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내려갔다가 나와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이제 전류의 방향이 될 것이고 자 그럴 때 얘는 나름 자석이 되는데 그때 자기장 방향 어떠냐라고 하면 네 개의 손가락이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모양을 흉내를 내주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쪽이 자기장 방향이 되는 거고요. 자석으로 치면 이 경우에는 여기가 N극인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죠. 맞아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의 방향. 맞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상황에서 오른손 법칙을 사용하는 예시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이때 자기장 속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 받는 힘의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얘는 나름 자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주변에 또 다른 자석, 진짜 자석. 여기서는 전자석 말고 영구 자석. 일반적으로 말국 자석이니 이런 자석들을 갖다 놓는다면 얘도 자석이고 주변에 또 자석이 있으니까 자석과 자석 사이에는 상호작용, 어떤 힘이 발생할 거예요. 자기력이죠, 그렇죠? 이 자기력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느냐예요.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얘가 이제 나름 그 힘 때문에 움직일 텐데 그 움직이는 걸 사용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도구들을 설계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방향을 빨리빨리 알기 위해서 오른손 법칙을 사용한 예예요. 여기서의 오른손 법칙은 여기서의 오른손 법칙은 아예 다른 거예요. 오른손을 사용한다. 그것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시냐? 일단은 전자석을 만들어줘야죠. 전기를 흘려줘야 돼요. 회로를 연결시켜줘야 돼요. 플러스가 나와서 이거 교과서 실험인데요. 교과서 실험을 보시면 이게 이제 고무자석, 그죠? 그리고 그 위에 두 줄의 구리 테이프 붙여놨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에 아마 이제 구리 선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가 플러스가 나와서 구리 테이프를 통과해서 그래서 건너와요. 이렇게 건너가고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가는 이게 이제 전류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리 선만 놓고 보면 전류의 방향 어느 방향이냐면 여러분의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칠판에서 여러분 쪽으로 가는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전류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려줍시다. 이게 전류예요. 근데 이때 이제 뭐가 있어요? 주변에 고무자석. 얘가 또 자기장을 하나 형성한다 이거죠. 그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그거는 이제 해주면 돼요. 얘는 지금 아래쪽이 여기만 놓고 보면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인 자석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움직여요? N극에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된 자석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쪽인 거죠. 그죠? 이게 자기장. 이게 그림은 이런데 사실은 얘들과 얘들이 지금 서로 직각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얘들이 이제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힘은 어느 방향이냐 이거예요. 이때 이제 오른손 법칙을 쓰는데 이때는요 오른손에서 이 네 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이에요. 자기장이 아래쪽이에요. 그렇죠? 어떻게든 아래쪽. 그리고 전류가 엄지손가락이 전류예요. 전류는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오는 방향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아요? 자기장 아래로 내려가고 전류는 여러분 쪽으로 가고 있고 그때 이제 손바닥의 방향,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얘가 움직이는 힘을 받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힘의 방향. 여기서 얘기하는 힘은 자기력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이걸 알면 내가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도구를 설계하는데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바꿔봅시다. 이게 사실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바꾸면 방향 또 바뀌죠. 이제 우리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바뀌는 것보다 자석을 바꿔주는 걸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두 번째 상황에서는 지금 똑같이 극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놓고 극만 바꿨어요. 아래쪽에 S극, 위쪽에 N극 이렇게 된 상황. 얘는 지금 사실 고무자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계속 반복된 이런 형태예요. 네, 지금 방향을 알려고 하나만 지금 강조해서 지금 그렸어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극. 그래서 이렇게 건너오고 있고 전류는 여기다 갑시다. 이게 전류. 그러니까 여러분 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이제 자기장인데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 방향이죠.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제 오른손 법칙을 쓰는 거죠. 자기장은 올라갔고 전류는 나와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의 방향. 지금 전부 다 수직이다. 힘의 방향.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건 자기력. 그래서 이렇게 굴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것은 이 케이스에서 사용하는 오른손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두 상황에 사용하는 오른손 법칙은 다 다르고 각각 목적이 좀 다르고 근데 이제 공통적인 오른손 사용한다 그것 때문에 애들이 헷갈려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왼손 법칙이란 게 하나 또 있긴 한데요.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걸 안다고 해서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오른손 법칙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걸 빨리 알아내기 위한 거지 오른손 법칙도 알고 난 왼손 법칙도 알아요.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저도 사실 왼손 법칙을 모릅니다. 헷갈릴까봐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른손 법칙만 현명하게 어떤 상황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